2019년 순경공채 1차 경찰 영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평. 자, 총평 간단하게 얘기하면 1번부터 당황스럽게 시작해서 끝끝내 당황을 시킨 시험이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예 어려웠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 한두 문제는 이거 모르는 건데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게 아는 것 같이 모르는 문제여가지고, 그쵸? 그래서 좀 당황했을 겁니다. 특히 어휘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많이 이번에 좀 속된 말로 피를 봤을 그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동의어 위주로 공부를 많이 시켰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동의어, 단순 동의어보다는 문맥 속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는 유형은 그대로 유지됐는데, 특이하게 이 단어도 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어휘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 어법 같은 문제도 기존의 우리 경찰 문제는 빈칸, 기역, 니은, 디귿의 순서대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문제 아니라면 선택지 문제, 그죠? 그래서 밑줄형이 줄을 이루었고, 물론 영장 문제나 OX형도 안 나온 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택지 문제라든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기존에 비중을 뒀던 8대 문법 위주가 아니라 문장을 이제 아예 통째로 여러분이 보고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약간 변태적인,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데에 포인트를 잡으려고 했는데 거꾸로 엉뚱한 곳에 포인트를 둬서 살짝 문제를 비틀었던 문제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항상 내가 강조했던 독해, 이번에도 역시 어려웠죠. 이번에도 국내에서 내가 출처를 제일 많이 찾았으리라고 장담합니다. 내가 그 얘기 해줬죠. 한 2년 전부터는 사람들이 적중 얘기 안 꺼낸다고. 그쵸? 나는 계속 출처 찾아가지고 올렸어.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가 쓴 책에서 5문제, 뭐 4문제 적중됐네, 2문제 적중됐네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였어요? 자기가 책 안 쓰고 남의 문제 짜집기만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은 없어요. 자기 책에서 몇 문제 적중했다 이런 말은 많이 없어졌는데, 출처를 찾는 사람들, 나처럼. 근데 이거는 뭐 내 자뻑이 아니라 실제로 그전에는 출처를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따 세부적인 문제별로, 문항별로 내가 출처도 또 얘기해 주겠지만, 역시나 출처가 줄을 이루는 건 고2, 예전에 우리가 포인트가 고2, 고3에 걸쳐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작년부터 완전히 경찰 영어 독해 포인트 난이도 자체가 그냥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어는 대입 준비하는 고3 수험생처럼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예전에 우리 경찰 영어랑은 이제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이번에 4월 초에 봤던 국가직, 그죠? 구급이나 물론 소방직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해 있었던 영어 시험 중에 경찰 영어가 제일 어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 뭐 일행직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풀어보라고 해도, 그러니까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 어차피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3 수준의 난이도, 실제로 고3 수준의 모의고사와 고3 수준의 EBS 교재에서 다수 출제됐죠. 다수 출제됐고, 그래서 이제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득점, 흔들리지 않는 좀 상위권 점수, 고득점을 좀 우리가 기록하려면 영어는 완전히 진짜 고3 수험생이 대입 준비하듯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도 EBS 교재까지 섭렵해야 영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탄탄하게 실력만 맺고 오면, 그래도 뭐 남경 기준으로는 60이나 70점 맞고 국사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면 합격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그죠? 그래도 우리가 딱 간신히 합격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제대로 실력을 만들어 놓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비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그래서 총평을 하면 역시 이번 시험은 어려웠다. 작년 3차와 난이도는 비슷했습니다. 난이도와 출제 경향은 비슷했는데 이제 유형에서 좀 특이하게 비틀어버린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어휘도 그렇고 그다음 어휘도 한 문제 정도, 어법도 한 문제 정도는 살짝 비틀어서 좀 센스를 발휘해야 됐던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서요.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쭉 풀이를 해봅시다. 빔 프로젝터를 쓸 여유가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 다 시험지 보면서, 시험지 없는 사람 그래서 나눠줬죠. 1번부터 갑니다. 1번 같은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빈칸 문제로 나왔더라면 오히려 좀 더 맞출 가능성이 좀 높았던 문제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컴프로마이즈, 자신 있게 아는 단어예요. 고1 수준 또는 중3 수준의 어휘가 나왔으니까 이거 나 알아. 그죠?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다, 협상하다. 그런데 보기를 봤는데 이상해. 그럼 본문 봐야 돼요. 다시 사실은. 문장을 다시 봐야죠. 그죠? 왜? 다이어를 물어보잖아요. 기존에 동리어 여러 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고 해서 뜻을 적용할 줄 아느냐를 물어본 시험이에요. 그럼 일단 빈칸으로 한번 치환해 놓고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보면 defeat at this stage까지가 주어져. 이번 단계에서의 패배는 would compromise their chances of reaching the finals of the competition. 경쟁, 어떤 경합, 경연 또는 시합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시합의 finals, 결승, 최종 단계에 도달할 chances, chance of ing 동명사와 chance to 부정사. 이건 선생님들도, 영어 선생님들도 이거 실수 많이 하는데 이거 두 개는 좀 다릅니다. chance of 동명사. 이건 뭔 뜻이었어요? 뭐뭐 할 가능성이란 뜻이죠. 반면에 chance to 부정사는 뭐뭐 할 기회라는 뜻이고. 그죠? 그럼 빈칸으로 놓고 풀면 이번 단계에 패배했대요. 져버렸어요. 이번 경기를. 그럼 결승전에 도달할 확률, 가능성이 빈칸에 있다. 프로야구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가을 야구까지 몇 경기 안 남았는데 남은 경기를 한 4경기 남았는데 남은 경기를 다 이겨야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다고 해. 근데 4경기 중에 이번 경기를 져버렸네. 그러면 포스트 시즌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없어져 버렸다. 아니면 줄어들었다. 위태로워졌다. 그죠?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없어졌다. 소멸됐다. 그죠? 1번. rate는 등급을 매기다죠. 등급을 매기다. 뭐 평가하다. 라는 뜻. fancy는 원래는 우리가 형용사로도 많이 쓰이죠. fancy가 형용사로 쓰이면 뭐 화려한, 그죠? 멋진 이런 뜻도 되고. 근데 동사로 쓰이면 상상하다, 공상하다, imagine 정도와 비슷한 뜻이죠. 그다음 reduce는 쉬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 쉽습니다. 쉬우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죠? reduce는 절감시키다, 줄이다, 삭감하다 라는 뜻이고, squander 하면 waste와 동의어죠. 낭비하다. 그죠? 자, 그러면 빈칸으로 놓고 보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그죠? 가능성을 축소시켰다. 그래서 compromise가 원래는 타협하다, 협의하다, 협상하다라는 뜻이지만 사전을 여러분이 찾으면 뭐 절충시키다. 절충시키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타협이란 자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알바와 사장이 타협을 합니다. 나 시간당 2만 원 받고 싶어요. 사장은 시간당 5천 원밖에 못 줘 라고 얘기하는데 타협을 하려면 어떻게 해? 중간 지점으로 서로의 입장을 굽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요구 조건 자체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태롭게 하다 또는 뭐 떨어뜨리다 또는 손실을 보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compromise.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의미로 쓰였죠. 정답은 3번. 두 번째, she went for a long walk to work up her appetite. 이것도 이제 빈칸으로 놓고 보면 사실 차라리 좀 더 쉬웠던 문제. 1번보다는 좀 쉽죠. 그래도 난이도 자체는 내가 중상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되는 wet이란 단어가 실제로 고등 단어에서 출연은 합니다. 출연은 해요. 그러나 스펠링은 쉬운데 잘 쓰지 않는 단어여서 여러분이 좀 당황스러웠을 법한 단어죠. 일단 walk up은요, 일에서 up, 위로 상승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고무시키다 또는 뭐 불러일으키다, 상승시키다, 북돋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산책했대. 왜? 식욕을 불러일으키고 식욕을 고무시키려고. 그죠? 입맛을 상승시키려고 이 뜻이잖아요. accommodate는 편의를 제공하다나 뭐 숙박 시설을 제공하다, 뭐 설비를 제공하다 이런 의미죠. 그다음 annihilate는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다, 전멸시키다, 그죠? 폐지하다라는 뜻이고, gratify는 기쁘게 만들다죠.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여기서 wet이 어떤 의미냐면 wet은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원래 어원은 여기서 출발했어요. 이때 많이 썼어요. wet a knife였어. 칼을 상승시키고 고무시키고 향상시킨다는 얘기는 칼을 뭐 한다는 얘기야? 칼을 상승시키고 향상시키려면 칼을 어떻게 해야 돼? 칼을 가는 거야. 원래는 칼을 갈다 해. 칼 갈다. 날카롭게 하다. 원래 여기서 출발했고, 그래서 칼을 갈아서 날카롭게 하면 요거를 상승시키고 그다음 뭐 뛰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러일으키다, 고무시키다, 자극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서 얘는 whet a knife도 많이 쓰이고요. whet a desire도 많이 쓰여요. whet a desire 하면 뭐예요? 욕망을 불러일으키다. 그죠? 그 다음에 금방 우리 나왔던 appetite. 원래는 식욕이죠. 식욕을 불러일으키다. 입맛이 돌게 하다인데 식욕이란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desire와 같은 의미로도 쓰여. 그래서 whet the appetite라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해석할 때는 굳이 입맛이나 식욕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욕망을 자극하다. 어떠한 욕심이 생기게 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식욕이란 의미인데도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wet. 세 번째. 요거는 우리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내가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영 모의고사에서 어휘 시험은 아니었는데 독해 시험에 우리 동영할 때 등장했던 단어고, 그 다음에 우리 독해 집중반 친구들은 기억 날는지 모르겠지만 독해 집중반 단어 시험에서도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평이한 원래의 뜻 그대로 나온 단어죠. 빈칸 문제고. He is a blank actor who has played a wide variety of parts so splendidly. splendid 하면 뭐 장엄한, 웅장한, 굉장한, 훌륭한 이런 말이죠. 근데 부사니까 뭐 대단하게, 훌륭하게 라는 뜻이겠죠. 근데 일단 빈칸한 배우라는 얘기는 걔가 다양한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연기해냈답니다. 그죠? 뭐 살인자 역할도 했고 악역도 하고 주인공 역할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낸 배우를 우리가 무슨 배우라고 부르냐인데, versatile이 뭐예요? 원래 versatile의 versa가 bert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부리다, 방향을 변환하다, 전환하다라는 뜻인데 요 용도로도 쓰고 요 용도로도 쓰고 요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쓸모 또는 용도를 바로바로 변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여서 다용도의, 다목적의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동영이나 독해 집중반에서는 다목적의라는 뜻으로도 나왔고, 그러니까 다용도, 다목적의라는 뜻도 있고
다방면의 또는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은,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다재다능한이라는 뜻도 돼요.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sterile 하면 우리 sterilize라는 단어가 있죠. sterilize가 뭐예요? 소독하다, 멸균시키다잖아. 그죠? 그거의 형용사예요. ice를 뺀. sterile 하면 뭐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불모의란 뜻도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없는, 무익한, 쓸모없는 이란 뜻도 되고, 균을 없앤다, 아예 없다는, 균을 아무것도 없게 만든다는 뜻에서 살균한 또는 멸균한, 뭐 소독한 이란 의미도 됩니다. 그 다음 filter는 많이 나온 단어죠. filter, 그죠? 하찮은, 그죠? 쓸데없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스테롤 중에 무익한이나 쓸데없는 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소독한, 멸균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2번, 3번은 여기서는 동의어로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volatile 하고 나오죠. 요 volatile은요, volant라는 요 형용사가 있어요. 요거하고 어원이 똑같거든요. 요 volant에서 vol라가 뭐냐면 영어로는 fly예요. volant 하면 날은 이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나는 막 날아다니는, 야, 우와, 우리나라 복싱 금메달리스트인 누구 선수는 진짜 링 위에서 날아다닌다 라고 얘기하는, 그 날아다니는, 실제로 나는이라는 뜻도 되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날아다니는 이라고 얘기하면 뭐 행동이 민첩한, 뭐 움직임이 빠른, 그죠? 이런 의미도 되겠죠. 뭐 민첩한, 날아다니는 이런 의미고, 비슷한 의미로 volatile, 여기에 나오는 volatile은 뭐냐면 쉽게 날아가 버리는 입니다. 쉽게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한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휘발성의, 쉽게 날아가 버려. 그 다음 기분이 있다가, 야, 뭐 하고 싶다가도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나 기분이 또 쉽게 날아가 버려.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한 2분 있다가 짜장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쉽게 날아가 버리고, 뭐 먹을래 그랬더니 짬뽕.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요것도 돼요. 그죠? 변덕이 심한 이라 뜻도 되고. 정답은 일단 1번이었고,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틀린 친구들이 별로 없으리라고 예상합니다. 네 번째도 쉬웠죠. 네 번째도 어휘인데도, 자, the food supplies were blank to meet the needs of the flood victims라고 했네요. 식량 공급이요, 음식 공급이 홍수 피해자니까 그냥 수재민이라고 합시다. 수재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기억했다라는 말이죠. 일단 보기를 볼까요? ambiguous는 이번에 파이널에도 정리했던 단어죠. 그죠? 그렇죠. vague, 세 개 꼭 알으라고 그랬잖아. vague, ambiguous, obscure 해서 애매한, 모호한, 뚜렷하지 않은 이란 단어. 그지? 파이널에서도 정리했던 단어고. 그 다음 thorough는 through가 아니죠. thorough 하면 철저한 또는 충분한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inadequate 하면 부적합한, 부적절한 이란 뜻도 되지만, 불충분한, 충분하지 않은 이란 뜻. 우리 불충분한 하면 insufficient도 물론 있지만, 뭐도 있냐면, 여러분 요 단어 알죠? sufficient의 반대 deficient도 있죠. 결핍된, 부족한, 충분하지 않은, 그죠? 요거하고 동의하고, sufficient는 충분한이고. 그럼 이번에 thorough하고 sufficient가 또 동의어잖아요. thorough가 철저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충분한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요것도 아마 답이 아닐 거라고요. 자, 그리고 식량 공급이 애매했다? 일단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문제. They are blaming their failure on blank preparation. 했죠. 우리가 자주 보는 구문은 원래 blame 뭐였어요? B 때문에 A를 비난하다, 탓하다 였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요 구조가 아니라 blame A on B 하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라는 뜻이에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뭐하고 약간 비슷해 우리?
뭐뭐의 덕택으로 뭐뭐를 내 탓으로 돌리다 있었잖아. 뭐 있었지? attribute A to B. 그죠? 요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A를 B 때문에 A를 비난하다 탓하다고 얘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은 그들은 그들의 실패를 뭐의 탓으로 돌렸다? 뭐 때문에? 니은한 preparation, 실패했답니다. 철저한 준비, 충분한 준비, 말 되겠어요? 말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알맞은 건 sufficient의 반대인 inadequate 정도가 되겠죠. 부적절한 또는 불충분한 이란 뜻이 정답이 되겠죠. 난이도 하입니다. 하. 다섯 번째. 자, 이제 최신 유형 어휘죠. 수능형. 자, efficiency means producing a desired outcome rapidly. 효율성이란, 그죠? efficiency, 효율성이란 의미합니다. 결과물, 바람직한 결과물을 빠르게 생산해내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뭘 가지고 with the 기억 amount of cost, 뭐뭐한 양의 비용을 가지고야 바람직한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는 건데 뭐의 비용을 가지고 만들어야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느냐? most, 최대의 비용을 가지고 맥시멈도 비슷한 의미죠. 아주 막 가장 많은 비용, 맥시멈 최대의 비용. 그럼 1번, 3번은 아니겠죠. 최소의 비용 또는 가장 적은 비용이라고 해야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해서 2번, 4번으로 답은 압축되나요? 그 다음 The idea of efficiency, 효율성이라는 개념, 아이디어는요, is specific to the interests of the industry or business. 원래는 산업체나 사업체의 이익에만 specific, 특수하게 국한되어 있는 거야. 원래는 사업체나 산업체에만 국한된 건데, but is typically advertised as a blank, ni은 to the customer. 근데 광고 되기는 고객에게 니은이라고 광고가 되는데 원래는 지네 회사, 사업체나 산업체가 이익을 보면서 광고하기로는 고객들이 니은한다고 광고한답니다. 그럼 고객들에게 뭐 한다고? loss, 손실이 된다고 광고할까요? benefit, 이득이 된다고 광고할 거예요. 이익이 된다고 광고되겠죠? 끝났죠. 사실은 여기까지 보면. 그죠? 정답은 2번이긴 한데 그래서 난이도는 하예요. 마무리해서 갈게요. 샐러드 바, 그 다음 셀프 주유소, 그 다음 현금 출납기,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디너스는 뭐냐면 전자레인지에다 데펴 먹는 저녁이니까 우리 해동 조리식품 있지? 냉동식품인데 전자레인지에다 데펴가지고 먹는 거. 우리 군대에서도 많이 먹는 뭐 만두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뭐 무슨 치킨 너겟도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동 간편 조리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요 아주 좋은 사례야. 근데 이 사례를 잘 한번 생각해봐. 샐러드 바, 우리 애슐리나 이런 데 샐러드 바, 셀프 주유소, 그 다음에 해동 간편 조리식, ATM, 자동 현금 출납기, 이거 다 누가 직접 해야 돼? 고객이 직접 하는 거죠. 샐러드 바 가서 내가 직접 먹을 거 담아오고, 그죠? 셀프 주유소 가서 내가 기름 넣고, 그지? 그 다음 ATM도 내가 돈을 직접 찾아야 되고, 그 다음 해동조리식도 내가 직접 데펴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뒤에도 물론 나오겠지만 이게 왜 결정적인 좋은 사례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 인건비 들어 안 들어? 사업체, 회사 입장에서 보세요. 인건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이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런데 광고는 뭐라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어요 하고 샐러드 뭐 광고하고 셀프 주유소 더 싸요 광고하고 그죠? 간편하게 원래 요리사도 필요 없으니까 인건비가 안 드는데 여러분이 드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즉석에서 먹을 수 있어요 하고 냉동식품 광고하고 그죠? 이런 거는 실제로는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데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주제예요. 요 사례 그지? 자 그래서 쭉 갈게요. 여기서 이득이 되는 요소는요. that 고객이 often end up 하면 뭐뭐의 결과로 끝나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죠. Doing the work that previously was done for them. 원래 되던 방식, 즉 뭐예요? 원래 자기가 하던 방식
방식으로 자기가 원래 하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어떤 서비스나 뭘 받으러 온 건데 여기 안 와도 됐을 법해. 스스로 원래 하던 방식으로 결국은 하는 결과로 끝난다는 거죠. 여기서 이득의 요소는 즉 고객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means that 의미하기를 the customer may end up 또 나왔네요. 결국 고객이 스스로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시간과 때때로는 더 많은 돈을 그 사업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실제로는 고객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을 절약하고 절감하는 겁니까? 소비하는 겁니까? 소비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맞죠. 6번입니다.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각각의 색깔은 서로 다른 특징들, associated, 해석 안 해도 되겠네요. associated, 이것도 우리 파이널에서 연습 많이 한 겁니다. 일단 associated의 기본 활용 표현이 associate A with B가 기본 활용 동사구잖아요. A 없이 B가 왔습니다. with가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뭐다? 수동 맞다. 수동의 PP. 맞죠? 파이널에서 연습한 거죠. 제일 빈출이 분사라고 했었잖아. 그 다음 니은은 뭡니까? others 했는데 위에 뭐 나왔어? 부정대명사죠. some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 해놓고 또 다른 일부, 전체가 아니라 또 다른 일부라고 얘기할 때는 others고 나머지 하나까지 통틀어서 얘기하는 나머지 모두를 얘기하면 the others죠. 근데 그냥 일부 해놓고 또 다른 일부 했으니까 others가 이것도 맞죠. 니은을 안 풀었네요. 주어는 and 병렬 구조 문제죠. 그죠? affect 앞에 and 있잖아요. 병렬을 찾아라. 동사의 병렬입니다. 그럼 앞에 나온 동사가 뭐였어요? 주어가 each color여서 has였습니다. each 플러스 단수명사는 수취급도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affect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죠? 난이도 하. 이번 시험 20문제 중에 제일 최하, 제일 쉬웠던 문제. 요거 틀리면 떨어져. 요거 틀리면 떨어져. 네? 제일 쉬웠던 6번. 리을의 출제 의도는 그거죠. take care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기 위해 또는 뭐뭐 하는데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take care not to 부정사는 뭐뭐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신경 써라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 7번 역시 어법입니다. 기억의 출제 의도 뭡니까? 6번하고 비슷하네요. and 앞에 보이잖아요. and 병렬이죠. 뭐가 병렬일까요? 만약에 asked라는 동사와 병렬이라면 estimated였겠고 그 다음 to stand와 병렬이라면 to를 생략하고 병렬할 수 있으니까 estimate가 맞겠죠. 결국 뭘로 접근해? 해석해야 되죠. asked의 의미상 주어는 누가 물어본 거예요? social psychologist가 주어가 되겠고 만약 to estimate여서 estimate였다면 college student가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자 심리학자들이 대학생들에게 언덕 아래에 서서 그 언덕의 가파르기 경사를 한번 측정해 보라고 요청했다는데 언덕의 가파르기를 측정한 건 대학교 심리학자들이에요? 대학생들이요? 심리학자들이 아니라 가파르기를 측정한 건 누구야? 언덕에 서라고 요청한 다음에 소셜 사이콜로지스트가 자기네들이 언덕의 가파르기를 측정했어? 아니면 언덕 아래에 서서 학생들이 가파르기를 측정하라고 했어? 가파르기를 측정하라고 한 건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병렬이죠? estimate 맞죠? 니은 역시 상관접속사네요. 아까는 6번에서는 others였는데요. 위에 쭉 보면 some 하고 나오고 나머지 모두 해서 the others 맞죠? 일부는 친한 친구랑 일부는 사귄 지 오래, 안지 오래는 안 된 그냥 안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랑 또 일부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랑 또 나머지는 전부는 자기 혼자 이렇게 언덕 아래 서서 가파르기를 측정해 보라고 했다 이 얘기예요. 디귿갑니다. low 하고 나오죠. estimates를 꾸미는
형용사 low인데 결정적으로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오냐? than이 나옵니다. 비교 구문이에요. than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죠. 반드시 비교의 의미를 가진 비교급이 나와야 되죠. 그럼 low라는 형용사의 원급이 아니라 비교급 lower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정답은 3번. 디귿이 틀렸죠? real은 newly formed라는 분사를 꾸미니까 부사 newly 맞죠? 그죠? 우리 특히 newly는 우리 공부할 때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이런 표현들 나왔었잖아요. newly married couple 해서 새롭게 결혼한 부부, 신혼부부. 그죠? newly. 여기서도 married라는 pp, 과거분사, 형용사를 꾸미니까 부사로 쓰였듯이 디귿이 맞습니다. 난이도 하. 그 다음 8번입니다.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 연습 많이 한 게 또 나왔습니다. 1번. look forward to의 to는 전치사다. 요거 틀리면 오늘 점심 저녁 굶으면서 반성해야 돼. 에? to meeting. The committee consists with 10 members. 요것도 연습 많이 한 거죠. 그 위원회는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구성되다. 비록 해석은 구성되다지만 절대 수동태 안 쓰는 동사라고 그랬고 consist of였죠. of. 틀렸죠. 세 번째, are you familiar to the computer software they use? 요게 문제를 살짝 비트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be familiar 뭐가 익숙해요? with가 익숙하죠. 이게 이제 1번 어휘하고 비슷하게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했냐 안 했냐를 물어봅니다. 이거 쉬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네? 왜? be familiar with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지만 실제로 be familiar to라는 표현을 거의 여러분들이 안 쓰거든. 그러니까 1번의 compromise도 절충시키다 또는 뭐 위태롭게 만들다라는 뜻 거의 안 쓰니까 포인트가 비슷해. 살짝 꼬은 문제가 바로 1번하고 8번이에요. 8번. 두 문제. 어휘 한 문제, 어법 한 문제. 얘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이는 표현이죠. be familiar with는 뭐뭐와 라는 뜻이니까 뭐뭐와 익숙하다, 친숙하다고. 얘는 to야. 그대로 뭐요? 뭐뭐에게 친숙하다예요. 누구누구에게 친숙하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마이클은 젓가락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얘기하면 물론 be used to도 쓰지만 그냥 그렇게 쓴다면 be familiar with 젓가락 사용이야, be familiar to 젓가락 사용이야. with죠. 그때는 젓가락 사용과 익숙하다니까. 반면에 젓가락을 쓰는 것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니까 is not familiar with your to요? 이때는 to죠. to. 그쵸? 요게 관건입니다. 해석의 차이. 그래서 3번은 맞아요. 왜? 컴퓨터 사용 소프트웨어 그들이 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익숙한 게 아니라 그죠? 그렇죠. 컴퓨터 소프트웨어에게 익숙한 게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익숙하냐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be familiar to가 아니라 with죠. with. 그다음 네 번째. radioactive waste must be disposed of safely. 요거는 dispose가 자동사여서 뭐뭐를 처분하다, 폐기하다, 버리다 할 때 dispose of를 쓰죠. 그렇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이루어진 타동사고 주의해야 할 동사. 수동태가 돼도 역시 요것도 파이널에서 정리했던 거죠.
전치사 뭘 쓴다? 파이널에서 정리했어 안 했어? 했던 거잖아. 동사구에 전치사가 또 수동태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방사능 폐기물은 안전하게 버려져야만 한다. 됐죠? 수동태. 정답은 4번. 근데 난이도가 아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9번째. 가장 적절한 거. 밤 공기가 뜨거웠지만 그들은 푹 잤다. 출제 의도는 뭐예요? 교묘하게 또 우리 기본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어제 배우기도 했고 특이하게 핫 하고 나오고 as라는 접속사가 두 번째 나왔잖아. 이거 내가 이름 지었다고 그랬잖아. 무슨 as? 티내는 as. 티내는 as를 항상 어떻게 해석한다? 양보의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그랬죠.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렇죠? 비록 밤 공기가 뜨거웠지만 1번 맞죠. 티내는 as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시제 문제죠. last night 했으니까 어젯밤이니까 주절의 시제는 have said가 아니라 그냥 과거 시제가 와야 되죠. 쉬운 문제. 세 번째, the traffic lights were turned green까지만 볼까요? 교통신호등이 turned green, 바뀌어졌다라고 해석되니까 왠지 수동태가 맞는 것 같아. 요것도 그래서 난이도가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는 눈에 확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난이도 책정을 중상이라고 했습니다. 왜? 심지어 해석마저도 were turned 하니까 바뀌어졌다 수동태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요 turn이라는 동사가 뒤에 형용사 보어가 오면 이 형식 동사죠. 그때 이 turn은 돌다가 아니라 뭐였어? 되다, 변하다 뜻이었잖아. become you 계열이라고 그랬잖아. become 계열. 요거 he turned pale 또는 the leaves turn yellow and red in fall 이렇게 나뭇잎이 가을에 단풍 든다 이런 식으로 요 turn 변하다 되다 라는 뜻인데 뜻이 된다 변하다 되어진다 바뀌어진다 라는 뜻이어서 수동태 같지만 결국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죠. 이 형식에 쓰인 동사는 무슨 동사라고 불러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잖아. 자동사는 말 그대로 목적어가 없는 동사니까 수동태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수동태 불가동사예요. were turned가 아니라 그냥 turned로 능동태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알고만 하면 쉽지. 알고 나면. 근데 어려워요.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제가 책정은 중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긴 틀렸고 pulled away는 우리 마무리 파이널 강의할 땐 거꾸로 pull up 했었죠. pull up의 반대야. pull up은 원래 말고삐를 위로 잡아당기다 해서 유래했는데 지금은 차 사이드 브레이크 위로 올리는 거니까 정차하다였죠. pulled away는 당겼던 걸 pull away 다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뭐겠어? 그렇죠. 멈췄던 차를 다시 출발하다 라는 뜻이 있겠죠. 3번이 틀렸고요. 3번이 그렇지. 오, 적절한 거. 이미 찾았네요. 어쩐지 틀린 게 두 개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번째. 불리한 증거가 없어서 그는 석방되었다. 이것도 연습 많이 한 겁니다. 분사구문인데 being no evidence라고 그랬어요. being 뒤에 주어 no evidence가 왔어. 원래는 무슨 구문이었어? 원래는 유도부사 구문이었죠. 일형식 구문이어서 증거가 없어서 라는 뜻으로 원래는 요거였겠죠. 자, 분사구문을 만드는데 주절의 주어와 주어가 다르니까 일단은 요게 주어입니다. 그쵸? 접속사 생략, 유도부사 there는 부사예요. 분사구문에서 부사 손 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유도부사 there 구문은 분사 구문이 되면 there가 그대로 써 있고, 그 다음 시제 일치 하니까 being, 그 다음에 주어는 no evidence잖아요. 주절의 주어는 he니까 다르니까 주어 그대로 써야겠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유도부사 there를 생략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이것도 영어 선생님 보기에는 쉬워. 근데 여러분 100분 안에 100문제 푸느라고 압박감 느낀 상태에서는 당황스러운 문제예요. 평소에 연습량에 달려있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량에. 평소에 많이 깨지고 많이 틀리고 많이 틀린 유형을 많이 틀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아 내가 풀어봤던 거다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10번 대화지문. 오랜만에 대화지문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주요 이디엄 생활용어 표현을 물어봤을 때 어렵진 않았어요. 이디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주요 생활용어 표현을 기출해야 된다고 그랬지. 기출. 예? 여러분 토탈 있잖아. 딴 거 볼 필요 없고 일단 토탈에 나온 기출 정리부터 하고 기출 표현부터, 그 다음에 부족하다 싶으면 수거, 그죠? 수거 따로 정리하고 속담 따로 정리하면 돼. 자, 1번부터 갑니다. After a long day at work.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이 일을 하루 종일 한 후에 I'm really tired. 나 정말로 피곤했다. 그랬더니 피곤해. 그러니까 that makes two of us. 그것은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드네 이런 말이에요. 야, 그거 우리를 둘로 만드네. 우리 둘이 같게 만드네 이 말이에요. 우리 둘 다 그거야 이 말이라고요. 예? 우리 둘 다 대시야. 대시 돼.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야. 야, 나도 너랑 똑같아. 동감이야. 내 생각 똑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이 표현이에요. That makes two of us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bar we went to last Friday? 야, 너 지난주 금요일에 갔던 그 바 술집 이름 기억나냐? man, 잠깐만. It's just on the tip of my tongue. 요거 경찰 기출에도 나왔던 거. 그래서 기출 보라는 거야. 생활용어는. 혀 끝에서 있네 이 말이잖아. 혀 끝에서 맴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경찰 기출은 뭘로 나오냐면 텅 자리에 빈칸 놓고 텅이냐, throat, 목구멍이냐, mouth, 입이냐, nose, 코냐 이렇게 나왔어. 혀 끝에서 맴돈다. 즉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입 끝에서 혀 끝에서만 맴돌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뚜렷하게 생각 안 난다. 맞는 말. 자, I'm so excited to see this film. 야, 이 영화를 보다니 나 정말로 신나. 정말 흥분돼. 여러분 봤는가 모르겠는데 나도 안 봤어요. 그게 아니라 엔드게임? 어벤져스 엔드게임인가? 요새 막 난리가 났잖아. 드디어 어렵게 표를 구해서 탁 보러 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Me too, 나도 그래. The film got 2 thumbs up from all the critics. 이거 끝났어. 그냥 직역해도 돼. 그 영화는 모든 비평가로부터 2 thumbs up, 2개의 엄지손가락을 업 받았어. 이 말이야. 쌍따봉 받았어. 이 말이잖아. 그죠? 좋아요, 좋아요. 2개를 받았대. 강추를 받았어. 뭐 최고의 극찬을 받았어. 이 말이죠. 그죠? 네 번째, I'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 파이널에서 정리해서 안 했어. 이것도 정리했지. under the weather, 날씨 아래에 있는 이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는, 날씨 영향을 받아서 기분과 몸 상태가 안 좋은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날씨 탓인지 몸이 좀 안 좋아. It's not actually raining now. 그랬더니 비가, 야, 지금 비 안 오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안 어울리는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파이널을 들었으면 뭐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됐을 법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오케이. 11번. 자, 11번 독해.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 간단하게 뭐 전문 해석은 생략하고요. 일단 1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화자는 어둠 속에서 첼로 연주를 했다 했는데 두 번째 줄부터 나오죠.
In the darkness, I put the cello spike into loose part on the carpet. 첼로 끝에 뒤에 있는 뾰족한 침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첼로 스파이크예요. 그걸 이제 카펫에 loose, 느슨한 부분 위에 두고, 그다음 tighten the bow, 활, 첼로 연주하는 활을 팽팽하게 당긴 후에 and drew it across the open strings. 요 첼로 오픈 strings, 요 연주하는 개방현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위에다가 당겼다. 연주했다죠. 그 다음 I took off my shirt and tried it again. 그리고 셔츠를 벗었죠. 그리고 다시 해봤어요. It was the first time in my life I felt the instrument against my bare chest. 내 맨살 가슴에 첼로를 그 악기를 대본 최초였답니다. 근데 2번 보기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첼로를 연주했다라고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첼로를 연주한 게 아니라 웃두리 벗고 우퉁 까고 맨살에 대본 게 처음이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내용 불일치가 되겠죠. 3번, 4번도 3번은 공명의 특성을 말한다 했는데 resonating properties라는 말이 어디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줄에 나오네요. 그렇죠? 7번째 줄, 밑에서 7번째 줄. Music scholars always talk about the resonating properties of various instruments. 맞고요. 연주할 때 본인의 자세가 첼로 소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죠. 음악에 빠져들고 밑에 맨 마지막 문장이죠. I seem to be able to alter the sound. 소리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았대요. By the way, 어떤 방식으로? I sat. 내가 앉아있는 방식으로. 또, and by varying the muscular tension. 근육의 긴장을 다채롭게 좀 변화시킴으로써 내 상체 근육을 변화시킴으로써. 4번도 정진술, 난이도 하. 12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고추 얘기가 나오죠. The primary purpose of peppers. 고추의 주된 목적은요. As with all fruits. 자, 모든 과일들과 마찬가지로 is to disperse seeds. 그죠? 번식하기 위해서 씨앗을 퍼뜨리는 겁니다. However, 그러나 just as fruit attracts helpful organisms which spread the seeds like birds. 과일들이 새처럼 씨를 퍼뜨려줄 어떤 유기체, 생명체들을 유용한 생명체들을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it also attracts harmful microbes that destroy seeds. 씨앗을 파괴하는 해로운 미생물, 그죠? 미생물들도 역시 끌어들인답니다. Like fungus, 곰팡이균류 같은 것들을. Studying wild pepper plants. 야생의 고추 열매, 고추 식물을 연구하면서 A group of international researchers, 한 무리의 국제 연구자들이요, found that, 발견했습니다. In areas with high prevalence of fungus, 곰팡이균류가 prevalence, 아주 높은 밀도로 prevalence, 널리 퍼져 있는 areas, 지역에서는 peppers contained more capsaicin, 고추가 더 많은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캡사이신은 a natural antifungal agent죠. 천연의 항균성 물질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곰팡이균이 많은 지역에서 자란 고추는 캡사이신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더 매워진다는 얘기겠죠. 이게 왜? 캡사이신 자체가 항균성 물질이니까. 그죠? These findings support.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네요. 이러한 발견은 제시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줍니다. The hypothesis, 어떠한 가설인데 that environmental factors trigger adaptive responses in the chemistry of fruits. 이게 주제 문장이죠. 환경의 요소들이요. 어떤 열매, 과일의 열매의 화학작용,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화학 반응을 trigger, 유발하고 촉발시킨다라는 가설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게 주제죠. 즉, 곰팡이균류가 많은 곳에서는 고추의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지듯이 환경, 주변 환경에 따라서 과일의 화학 반응, 적응 반응 때문에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서로 달라진다. 정답은?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는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Fruit chemistry can be influenced. 그죠? 과일의 화학 성분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By the microbes in their environment. 환경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그렇죠? 13번.
보기 문장이 들어갈 곳, 문장 삽입입니다. 자, 문장 삽입 우리가 연습 많이 한 대로요. those가 뭔 줄을 먼저 알아야죠. And those are qualities you want in a candidate. 그리고 those 그것들이 당신이 어떤 지원자에게서 원하는 특징들, 자질들, 자격 요건들이다. 예. 그럼 앞에 어떤 특징이나 자질 요건이 언급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원자, 후보자에게서 원하는 능력들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능력 얘기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야겠네요. 그럼 그 능력이 어디 나옵니까? 그 능력들이 1번 앞에는 능력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냥 지금은 여러분이 후보자 뭐 어떠한 자리를 여러 사람들의 중에서 한 명을 어떤 자리로 채우려고 마음먹는다는 얘기는 뭐 사람을 하나 고용한다는 얘기겠죠. 마음먹었다면 그들의 글쓰기 스킬을 살펴보아라 해놓고 아직 노즈에 관련된 거 없죠. It doesn't matter. 상관없다. 그 사람이 마케터든 세일스퍼슨이든 디자이너든 프로그래머든 뭐든지 간에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글쓰기 스킬만이 will pay off. 성공을 이끌 거다. 즉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글을 잘 쓴다는 것, being a good writer 하면 좋은 작가인 것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이거는 글을 잘 쓴다는 것입니다. 는 뭐에 관한 것? 단지 글쓰기에 관한 것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Clear writing is a sign of clear thinking. 명확하게 글 쓴다는 것은 명확하게 사고를 한다는 신호이고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애들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은 뭔가를 사물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은 상대방의 입장에 되볼 수도 있고 그들은 뭘 생략할지도 알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명확하게 사고할 줄 알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사물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 되볼 줄 알고 생략하는 게 뭘 생략해야 될지 알고 있다. 이 5가지 요건이 바로 뭐예요? 네가 어떠한 후보자에게서 원하는 바로 그 자질들, 자격 요건들이죠. 이게 주어진 문장의 those죠. 따라서 들어갈 곳은 3번이 되겠죠. 3번 뒤에 나온 문장은요. 뜬금없이 다시 글쓰기가 이제 making a comeback all over our society. make a comeback 하면 다시 재기하다, 컴백하다 이 말이죠. 전 사회 전반에 다시 컴백했다. 이 말은 뭐야? 다시 등장하고 있다. 재등장한다. 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들어갈 곳은 3번이 되겠죠.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책정합니다. 출처 2013년 고3 9월 모의고사 26번이야. 번호까지 다 찾아버려. 네? 번호까지. 2013년 고3. 그러니까 고3 거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알겠죠? 14번 그래 요지. 요것도 출처는 똑같아요. 요것도 2013년 고3 거고 7월 모의고사 40번. 7월 모의고사. 그래 요지. Drawing a line, 선을 그리는 것. 선을 긋는 거는요, making a distinction, 구분 짓는 것이다. 뭐와 뭐 사이를 두 개의 범주 사이에서. Which only, 근데 그 범주는 뭐냐면 only differ in degree,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것들. 그죠? 다른 것들을 가르는 것이다. 선 긋는 것이다. 그리고 where there is a continuum, 어떠한 연속성 또는 지속성이 있는 곳에는 such as that between rich and poor. 그 예로 드는 게 바로 부유함과 가난함과 같은 이러한 사이. For some purposes,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는요. Such as deciding who should be eligible for tax relief. tax relief는 tax, 세금이고 relief는 경감하고 완화하고 안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완화해 준다는 거니까 세금 뭐라고 감세? 이 정도로 해야 되나요? 세금을 좀 덜어주는 거겠죠. 뭐라고 하지?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네. 세금을 좀 깎아주는 거. 뭐라고 하지? 세금 경감? 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거를 누가 적합할지. 그죠? 누가 이 세금 감면을 받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it is necessary. it 가주어네요. to draw a line between what is to count as. count as는 뭐뭐라고 여겨지다예요. 뭐가 부자라고 여겨지고 and what as poor is count as가 생략됐죠.
뭐가 가난한 것으로 여겨져야 할지 그것들 사이에 줄을 긋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뭐 국세청 직원이나 뭐 요거 돼. 그래서 조금 생계가 좀 어려운 사람에게는 세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계가 그냥 각계각층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누구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거? 생각난다. 세금 감면. 그렇지? 감세. 그러니까 요 혜택을 줘야 될지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부터를 가난하다고 하고 누구부터를 부자라고 그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봉 5천 이상이면 연봉 5천 이상을 위치로 적용할 건가? 5천 이하를 푸어로 적용할 건가? 아니 뭐 2천 이하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2억 이상이 될 수 있겠고, 이렇게 구분 짓는 거, 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다음 때때로요, sometimes the fact that the line could have been drawn elsewhere, 이 선이 다른데 그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그 사실. 금방 내가 여러분 담당자여서 연봉 4천을 기준으로 딱 선을 그었다고 쳐. 그런데 누군가가 야, 연봉 2천으로 선을 그걸 구분을 할 수도 있었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실이야. 이 사실 자체가 is taken as evidence, 증거로서 받아들여져요. 무슨 증거로서? We should not draw a line at all. 우리가 전혀 이 선을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죠? 무슨 말이야? 세금 감면 혜택을 아예 주지 마라. 야, 2천을 줘도 되고 6천을 줘도 되는데 왜 굳이 넌 4천이야? 이런 거 하면 결국 차별 문제가 생긴다. 그냥 아예 선을 긋지 말아라. 세금 감면 혜택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말. 요 주장의 증거로 제시될 수도 있고요. 또는 or that the line that has been drawn has no force. 네가 요렇게 그은 선은 다른데 그어질 수도 있었으니까 어떠한 강제력도 가져서는 안 돼! 라는 주장의 증거로도 여겨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in most contexts, 이 대부분의 이러한 경우에 this view is wrong. 근데 이러한 견해, 즉, 야, 이거 단데 그어질 수도 있었으니까 아예 선 그으면 안 돼. 세금 감면 혜택 아예 주면 안 돼. 아니면 야, 네가 네 마음대로 4천이라고 지정해놨으니까 그건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 되라는 이 주장들 다 wrong이라,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걸 증거로 제시하는 주장들 자체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주제가 등장해요. 이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제 예를 든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속도 제한이 built up areas, 어떤 시가지에서는요 시속 30마일인데 우리나라로 속도로 환산하면 시속 50 이하 정도 될 거예요. 그죠? 킬로로 환산하면. 그것은 25마일이 될 수도 있었고, 이렇게 속도 제한을 뒀는데 여기에 30의 속도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5가 될 수도 있었고, 아니야, 이게 35가 될 수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선 긋는 건 아예 없어야 돼. 속도 제한 두면 안 돼. 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야 25도 될 수 있고 35도 될 수 있는데 네가 마음대로 30이라고 정부가 관계기관에 30이라고 지정해놨으니까 이거 강제성 가져서는 안 돼. 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게 주제예요. However, 그렇죠? However 뒤에 주제문이 자주 언급된다고 그랬죠. It in no way follows from this. 이것으로부터 in no way 하면 never입니다. never. 절대로 follows, that 이하가 진주어고요. it이 가주어야. that이라는 사실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절대로 that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견해로부터 뒤따라서는 안 된다. 즉 이러한 사실 때문에 that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럼 that이라는 사실은 안 된다죠. We should ignore the speed limit. 우리는 속도 제한을 무시해야 된다. 또는 once the line between speeding and driving safely has been set. 그죠? 일단 속도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설정 그 사이에, 과속과 안전운전 사이에 선이 그어져 버리면, 즉 30이라고 규정되어 버리면, 요것 때문에 속도, 야 우리 굳이 속도 제한 지킬 필요 없어 라고 무시해도 돼 라는 말이 제시돼서는 안 된다. 즉 무슨 얘기야? 속도 제한을 다른 데 둘 수도 있지만 이미 한번 정해져 버리면 존중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긋기에 의견이 분분해서 이게 강제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 지킬 필요 없다. 요렇게라는 의견들이 제시되는데 얘네들 의견은 다 잘못됐고 일단 정해지면 비록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반발이 있을지라도 지켜져야 한다. 이거죠. 그게 가장 알맞은 게 1번이네요. 1번. 됐죠? 난이도 중. 15번. 요건 쉬웠죠? 그래, 제목. 요거 그겁니다. Tiny Kangaroo Rat 얘기인데 요건 요약만 할게요. 어떤 얘기야? 얘는 극소량의 물만 가지고도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히 봐야 되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 but부터 갑시다. But he is notable for the parsimony with which 얘는 parsimony 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요 단어 몰라도 뭐 내용 이해만 해도 되긴 되죠. parsimony는 아주 인색함 또는 극도의 절약성 이 말이야. 아주 아끼는 거야. 그냥 막 엄청 아끼는 거. 얘는 요거 때문에 주목할 만하대요. 근데 그 절약성이나 수분을 엄청 아끼는 거죠. He conserves his small supply by every possible means. 그가 가능한 모든 수단에 의해 그의 작은 수분 공급을 보존하고 expanding 오로지 소비하는 건 only minuscule amounts in his excreta and through evaporation from his respiratory tract입니다. 즉 배설, 똥 쌀 때, 똥오줌 쌀 때 아니면 호흡할 때 수분이 증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로부터 이 최소량만 배출해내면서 수분을 극도로 절약하기 때문에 얘는 아주 수분이 부족한 사막 지역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요 내용이에요. 맞죠? 타이니 캥거루 랩 이 얘기죠. 난이도 하였죠. 그래서 글의 제목은 2번이 되겠네요. 타이니 캥거루 랩이 copes with lack of water, 물 부족을 대처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 16번 일단 16번 출처도 또 2013년. 그래서 2013년이면 내가 여러분한테 추천했던 5개년 기출 안에 들어가요. 그지? 3, 4, 5, 6, 7 자, 올해는 안 들어가. 작년에 샀던 친구들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그죠? 근데 2013년 거 재작년에 혹시 문제를 풀어봤더라면 요 문제는 세 문제 다 2013년에서 고3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우리 내가 고3 기출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다 한 번쯤 봤던 문제예요. 물론 난이도는 아까 캥거루즈는 쉽지만 16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요것도 이제 원래는 더 긴 지문인데 두 문제짜리 장문 독해를 중간에 그냥 뚝 잘라왔어. 가볼게요. 자, 사회학자 글렌 엘더가요, proposed, 제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there is a sensitive period, 어떤 민감한 시기가 있는데요. 성장 과정에 있어서 10대 후반으로부터 쭉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민감한 시기. 근데 그 시기 동안에 during which failures are most beneficial. 이게 주제 문제겠죠.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사람에게는 민감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는 실패가 아주 가장 많이 이득이 된다. 도움이 된다. 유용하다. 그러한 패턴은요. 요 패턴은 뭐예요?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겪게 되는 실패가 도움을 주는 패턴. 요 패턴은 seems to promote the trait sometimes called equanimity. 때때로 평정심, 침착함, 냉정함이라고 불려지는 그 특징, 자질을 증진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배웁니다. Trauma is survivable. 이런 정신적 고통이나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는요. Don't plunge too deeply following setbacks. 그죠? 어떠한 실패를 쫓아서 너무 깊이 빠져들지도 않고 nor conversely 반대로 do we soar too high on our success 성공만을 쫓아서 너무 높이 치솟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코노미티죠. 평정심, 침착성. 뭘로 통해서 배운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실패를 통해서 배운 평정심이라는 걸 획득해서
실패나 좌절을 너무 쫓아가서 빠져들지도 않고 성공만을 쫓아서 너무 위로 들뜨거나 치솟아 올라가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사업체, 실리콘밸리나 월스트리트에 있는 어떤 회사들은요, make a point of 하면 뭐뭐 하는 게 뭐 습관으로 삼다 또는 관례이다 이 말이죠. 자, 의뢰, 관례로 삼는 걸 ex-pro athletes, 전직 프로 선수들을 고용하는 걸 관례로 삼는데요. To their steps, 그들의 직원으로. It's not just that. 근데 그 이유는요, their high profile growth business, 그들의 높은 프로필, 뭐 명성이나 그들의 경력, 높은 경력들이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it's because, 왜냐하면 선수를, 전직 프로 선수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이유가 athletes are good at recovering from their failures.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선수들은, 운동선수들은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걸 아주 잘합니다. We need people who could perform. 우리는 뭔가를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and not get emotionally attached to losses. 실패에 감성적으로만 너무 들러붙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선수 고용한다 이 얘기잖아. 라고 한 시카고 석유 교역 거래 무역 회사가 무역상이 말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왜 그 회사가 운동선수들을 이러한 무역 분야에 좋아하는지를, 교역 분야에, 거래 분야에, 특히 in ugly economic times, 특히 언제? 추악한 경제 시기, 즉 경기가 안 좋을 때 왜 운동선수들을 더 선호하는지. The image is of a rider easy in the saddle. 그 운동선수를 고용하는 그 이미지는 마치 뭐와 같냐면 안장 안에서, 안장 위에 기수, 승마 선수가 편안하게 타 있는 이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1번 Nothing can so surprise her either for good for ill that she'll be knocked off. 여러분은 요 빈칸 문제의 해석이 아니라 뜬금없는 요 말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웠어요. 난이도 상이에요, 이 문제는. 자, 해볼게요. so 형용사 대절이죠. either for good, for ill 요건 생략해버려도 돼요. 하이픈이니까. 굳이 넣는다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이 말인데 좋든 나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어떤 것도 너무 그녀를 놀래켜서 할 수 있는 건 없다야. 너무 놀래켜서 뭐 할 수 있는 건 she'll be knocked off. 그녀를 떨어지게 하도록 너무 놀래킬 수 있는 건 없다라는 말이죠. 뭔 말이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녀는 너무 놀래켜서 그녀를 말에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는 그녀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웬만한 일에는 놀라서 좌절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성과든 나쁜 좌절의 실패의 요소든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앞에 나온 승마 기수가 말 위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이미지죠. 이해 가세요? 정리하면 이 글은 왜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 같은 회사에서 전직 프로 운동선수들을 고용하느냐? 얘네들은 뭘 잘해? 실패로부터 리커버를 빨리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는 결국 뭐예요? 전직 운동선수는 웬만한 실패가 닥쳐도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연관 있는 건 그래서 1번이죠. 근데 이렇게 해설을 해주니까 이해는 가는데 시험장에서 와닿지가 않잖아.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7번도 갑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가.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난이도 뭐 중 또는 중하, 그죠? 자, much has been made of India's growing middle class. made of잖아. 우리 배운 거잖아. 뭐뭐로 만들어지다죠. 인도에 증가하는 중산층으로 많은 게 만들어졌다. 이 얘기예요. 즉, 인도에 증가하는 중산층으로 만들어진 게 많다는 얘기는 인도에 점점 늘어나는 중산층이 많은 걸 이루어냈다. 그렇죠? 많은 걸 이루어냈어요. 하지만 but it is only the wealthiest of the urban population who, 이때 강조구문인데
that을 후로 썼습니다. Can claim a typical Western middle class lifestyle. 즉 중산층들이 많은 걸 이루어내긴 했는데 전형적인 서구식 중산층 라이프 스타일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뭐 누릴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전형적인 서구식 중산층 생활 방식을 향유 느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뿐이다. 도심 인구, 즉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웰피스트야. 가장 부유층뿐이야. 중산층, 즉 지금 인도에서 중산층이 많은 걸 이뤄내긴 했는데 아직도 서구식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뭐뿐이야? 도시 지역에 사는 극부층, 최고 부자층밖에 없다. 됐죠? 해석. 구문이 어려우니까 해석이 좀 어렵죠. 근데 기억해놓고 뒤에 인도의 인구는 여전히 시골에 살고 impoverished, 빈곤에 처해 있다. 자, 앞에는 서구 생활 방식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도시에 사는 최고 부자들 뿐이다. 뒤에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인구가 시골에 살고 가난하다 했어. 두 개가 어때? 비슷한 예 내용이죠. 네? 그러면 therefore, 물론 therefore는 인과니까 그러므로 그 최고 부자들이만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therefore 아니겠고 by and large 하면 대체로, 그죠? 전체적으로, 대체로 이 말이고 on the contrary는 반대의 얘기고 nonetheless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니까 약간의 역접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같은 얘기한 거잖아. 서구 생활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건 최고 부자들 뿐이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시골 산다.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를 반대로 얘기한 거죠.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기억에서도 답은 구해져요. 얘는 그래서 난이도는 사실 중하입니다. 중하. 자, 그리고 마지막 니은도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러한 가난한 인구들이요, 인도의 계속적인 인구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인구는 계속 늘어난대. 니은. 2030년쯤이면 인도의 인구는요, is projected, 프로젝트는 투사하다, 투영하다, 예측하다라는 뜻이어서 수동태니까 예측된다, 투영된다라는 뜻이겠죠. surpass that of China, 중국의 그것, 즉 중국 인구를 능가,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인구에 의해서 계속 인구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니은, 나중에 2030년에는 인도의 인구를 능가할 겁니다. 니은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그래서 뭐 therefore 들어갈 수 있겠죠. 또한 in addition 이런 말도 들어갈 수 있겠고 in fact 가능하죠. 그러나 instead나 besides도 가능하겠죠. 그죠? in fact나 besides 가능하지만 instead나 in contrast 역접을 나타내는 말은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 물론 기억에서 답은 찾았지만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가? 독해 자체는 난이도 상이었는데 이거는 말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을 혼동하게 한 거예요. 빨리 한번 가볼게요. inappropriate precision 하고 나오죠. 부적합한, 부적절한 정확성 하고 나오는데 이 말이 어렵지? 여러분을 쉽게 얘기해주면 inappropriate precision 이거를 부적합한 정확성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뭐냐면 쓰잘데기 없는 정확성이에요. 즉 쓸데없이 정확한 것 이 말이야.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정확한 것이 바로 inappropriate precision이야. 그 얘기가 고 나와요. 요건 의미하는데 정보나 수치를 제공한대요. 근데 더 greater, 더 큰 정도로 뭐보다 than suit the context 상황에 알맞은 것 이상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겉보기에 apparent 외면상으로는 정확해 보이는 더 큰 수치로 정보나 수치를 제공하는 걸 의미한다. 이게 바로 뭐다? 쓸데없이 쓰잘데기 없는 정확성이야. 이해가요? 자, 가봅니다. 예를 듭니다. 그래서 말이 어려우니까 광고업자들은요 종종 어떤 연구조사의 결과를 사용해서 to prove 증명하려고 사용하는데요.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들의 제품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때때로 they claim 주장하기도 해요. A level of precision 정확성의 수치 not based
reliably on evidence. 어떠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하게 증거의 기반을 두지 않은 수치의 정확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만약에 워싱 파우더는 세척할 때 쓰는 가루니까 우리 세탁기 넣는 가루 세제 있죠? 그 얘기야. 요걸 파는 한 회사가요 95.45%의 영국인 성인들이 동의합니다. 이 세제가 어떤 다른 세제보다 더 하얗게 세탁해 준다라고 얘기했대, 광고가. 이게 바로 뭐예요? 95.45%. 자, 영국 성인들은 근데 이 정확성의 수치는요 분명히 당연히 inappropriate, 부적절하다 하지 말고 아까 나왔던 대로 그대로 필요 이상으로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왜? It is unlikely that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영국의 성인들이 다 조사받았을 가능성이 없고요. 또 그 결과가 단지 그냥 샘플, 표본으로부터만, 샘플 집단으로부터만 기본을 둔 거고 전체 인구를 근거로 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기껏해야 at best, 좋아봤자, 최고로 쳐줘봤자 그 회사는요 뭐라고 주장해야 돼? 그냥 95% 누구의? 질문 받은 사람들의 95% 조금 넘는 95% 이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세제가 어떤 것보다 더 하얗게 세척해 준다라고 주장했어야만 해. 그치? 조사 대상이 됐던 사람들, 응답 받은 사람들의 95% 이상이 우리 세제가 더 깨끗하게 세탁해 준대요 라고 주장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 그런 말 없이 그냥 뜬금없이 95.45%의 영국 성인들이 동의했습니다라는 쓸데없는 정확성의 수치를 언급했잖아요. 이해 가요? 자, 그리고 even if 설령 the whole population had been surveyed, 영국의 전체 인구가 설령 조사를 받았더라도 to have given the result to two decimal places,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would have been absurd, 엉터리다, 말도 안 된다. 그죠? The effect is to propose a high degree of scientific precision. 근데 그 효과, 광고업자들이 이렇게 쓸데없이 정확성의 수치를 언급하는 그 효과가 뭐냐면 높은 과학적인 정도, 그죠? 과학적 정확성의 정도를 제시하려고 하는 건데 in the research, 그 연구가 야 우리가 과학성의 정도가 이만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설문조사 했더니요 우리 세제가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라는 표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아니면 10명 중 9명이 이상이 동의했어요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95.45%의 사람들이 동의했어. 그럼 왠지 어때? 수치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있으니까 왠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통계를 낸 것 같은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거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however, 그죠? 그러나 이러한 쓰잘데기 없이 너무 지나치게 쓰잘데기 없는 정확성은요 is an attempt, 뭐 하려는 시도일 뿐이요 to mask the unscientific nature of a study, 그 연구의 비과학적인 본질을 마스크, 가면으로 가리는 거죠. 감추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 글의 주제예요. 그치? 쓰잘데기 없이 필요 이상으로, 상황에 맞는 것 이상으로 정확성의 수치를 나열하면 그거는 결국 뭐다? 비과학적인 방식을 감추려는 개수작이다. 이게 주제잖아. 이해가요? 자, 정답 고르면 뭐예요? 4번이지. 그렇죠? 해석 자체는 어려웠지만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게 여러분이 inappropriate precision이란 말이 안 와닿았을 거야. 시험 볼 당시는. 그죠? 그래서 난이도는 상으로 책정했고, 이 문제는 놀랍게도 2016년 여러분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고2 문제 풀었던 사람은 이 문제 풀어봤어. 2016년 고2 기출이야. 2016년 고2 기출.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공고해서 독해집중반 새로 다시 2차 대비 강의 개강하면 그때는 고2 거부터 다시 할 거예요. EBS 했더니 당연히 EBS도 고1, 고2 수준밖에 안 되는데 막 낮아빠져서 고2부터 다시 할 겁니다. 19번. 자, 19번도 출처. 19번은 2015년도에 나온, 제목은 2016년 EBS 수능 특강인데 2015년도에 출판된 EBS 수능 특강 3강의 7번 문제예요. 자, 문맥에 맞는 어휘 집어넣는 문제죠. 빠르게 갑니다. 자, 대중의 정치적 의견 견해는요, can be, sort of 라는 요 표현은 그냥 부사입니다. 부사. 다 똑같은 뜻이야. 다소, 어느 정도는 이런 말이에요. 뭐뭐한 종류가 아니라 sort of, kind of, somehow. 뭐뭐한 종류가 아니야. 다소. 자, 대중의 정치적 의견은요, 다소, 어느 정도는 like guessing, 추측하는 거하고 같아. 유리 항아리 안에 있는 구슬의 숫자를 추측하는 거, 알아맞추는 것과 같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의 추측은요, will miss the mark. miss the mark는 마크가 관역이야, 관역. 표시, 관역을 미스, 빗나간다. 즉 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측은 정확성을 빗나갈 겁니다. 즉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대중의 정치적 견해는 뭐와 같다? 유리 항아리 안에 구슬이 빼백하게 들어있는데 구슬이 몇 개쯤 될까요? 추측하는 거잖아요. 한 5천 개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한 7천 개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스터 마크한 정확한 개수는 빗나간다 이 말이야. 하지만 the average guess of a large enough crowd, 충분히 거대한 규모의 군중, 대중의 이 추정치의 평균치는 어떤 사람은 5천 개쯤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7천 개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500개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2만 개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충분한 큰 규모로 이 사람들의 추측치를 평균을 냈더니 이 평균은 뭐다? Generally very accurate. 매우 일반적으로는 매우 정확했다. 대중의 의견을 평균을 냈더니 굉장히 정확했답니다. 개개인의 의견은 정확한 수치에서 벗어났지만 자, the idea that the masses generally come up with good overall decisions. 그죠? 자, 대중이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아주 훌륭한 전체적인 의견을 떠올려낸다는 이 아이디어는 is sometimes referred, 때때로 언급되죠. 뭐라고 지칭돼요? To as the wisdom of crowds. 대중의 지혜라고. 또는 뭐 다수의 지혜. 그죠? 라고 언급되집니다. 또는 군중의 지혜 뭐 이런 말도 있고. 그죠? 자, 그리고 and it really does work amazingly well. 그리고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하거나 또는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For some things, 어떤 것에 있어서는. The problem is, 문제는요, that in politics, 정치에 있어서는요, we don't see the glass jar for ourselves. 우리가 대중의 지혜, 굉장히 이 평균치는 굉장히 정확하게 잘 사물을 바라보긴 하는데 문제는 정치에 있어서 유리병을 볼 때는 우리가 직접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안 보고 뭘 봐? We view it through the lens of the media. 우리의 눈이 아니라 미디어, 대중매체의 렌즈를 통해서 정치를 바라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And the media show us. 그리고 그 대중매체는 우리에게요. 빈칸한 view of politics. 그죠? 자, 정리해 봅시다. 대중은 굉장히 그 사태나 정확성을 거의 아주 정확하게 바라봐. 대중들은. 그런데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대중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미디어의 눈을 통해 바라본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미디어의 관점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미디어는 우리에게 정치의 무슨 관점, 견해를 보여줄까요? 정확한이란 말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고 반대의 개념이 들어가야겠죠. 부정확한, 모호한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apocalyptic 하면 뭐야? apocalyptic, 종말론적인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 distorted는 왜곡된, balance드는 균형 잡힌, conflicting은 서로 상충돌하는, 그죠? 서로 의견이 다른 충돌하는. 종말론적인 전혀 관계없고, 밸런스드나 좋은 말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디스토티나 conflicting 요 정도가 그럼 가능성은 있네요. 갑시다. 자, this goes a lot further. 근데 이 얘기는, 이러한 현상은요, goes a lot, 훨씬 더 further, 더 나아가 버려. 더 나아가면 됩니다. 즉, 우리가 대중이 직접 정치를 바라보지 않고 미디어의 왜곡된 렌즈, 눈을 통해서 정치를 바라보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진대요. 뭐보다 than liberal or conservative bias, 이러한 매체의 눈을 통해 정치를 바라보는 이 왜곡된 현상은 아예 자유주의, 진보주의 쪽 의견 또는 아예 양끝단에 있는 보수주의적 편견보다도 더 너무 심하게 나아가는 거다. 너무 더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be aware of, 인식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돼요. Such media biases, 이러한 대중매체의 편견을 조심해야 돼요. 눈여겨봐야 됩니다. In order to minimize the likelihood,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슨 가능성? They'll throw up our political judgments. 그것들이, 즉 대중매체가 우리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throw up, 던져버리는 것. 그죠? 던져버리거나, 즉 우리의 정치적 판단을 없애버리거나, 또는 even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요 매체들의 편견을 조심해야 되고, 이분도 비록 there is no way, 뭐 할 방법은 전혀 없어, to permanently, 아주 영원히 영구적으로 여기서 땜은 미디어 바이어시스예요. 대중매체의 편견을 빈칸할 방법은 비록 없지만, 이 말이지. 대중매체의 편견을 영구적으로 뭐 할 방법이 없어? fix, 고치고 바로잡을 방법. promote, 향상시키고 증진하고 홍보할 방법. 뭐겠어요? 문맥상 알맞은 건 바로잡을 방법이죠. 이 대중매체의 왜곡된 시선과 편견을 우리가 아예 영구적으로 바로잡고 고칠 방법은 비록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극단적인 진보주의나 극단적인 보수주의 편견보다도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는 게 바로 매체가 우리를 정치를 바라보게 하는 왜곡된 시선이기 때문에. 정리됐죠? 됐어요? 내가 일부러 여러분 독해 문제 어려우니까 꼼꼼히 해석해 주는 겁니다. 다 지금. 정답은 2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도 사실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는데 오히려 순서 문제 우리 연습 많이 해가지고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결정적으로 이거는 조금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출제자가. 왜? 보기를 봤더니 기억 아니면 디귿으로 시작해. 이게 큰 힌트가 됐을 거예요. 자, 주어진 문장 갑시다. There is a widely held notion,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유지되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that does plenty of damage, 근데 엄청나게 해를 끼치는 해로운 개념이 있어. 그게 뭐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는 개념이래. 이게 엄청 해로운 널리 퍼진 개념이 됩니다. 그것은 거의 oksymoron, 모순이다. 모순어법, 즉 말도 안 되는 엉터리다.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는 게 모순이다라는 얘기예요. The very foundation of science, 과학의 바로 그 기초, 근본은요, is to keep the door open to doubt. 왜? 의심의 문을 열어두는 거야. 과학의 기본이. 그죠? 그래놓고 기억 아니면 디귿으로 시작하죠. 기억부터 갑시다. 그러므로 확실성 또는 확신은 is not only something useless, 쓸모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but is also in fact damaging, 해를 실제로는 해롭기까지도 하다. If we value reliability, 우리가 만약 신뢰도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기억으로 시작할까요? 기억은 왠지 뭐 같아? 결론이죠, 결론. 따라서 확실성은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도 하다. 우리가 가치를, 신뢰도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이라고 했어요. 니은은 복이 없으니까 디귿으로 가볼까요? Precisely because, 정확히 뭐 때문이냐? We keep questioning everything.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고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especially our own premise, 특히 우리 스스로 내린 전제 조건에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질문을 갖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we are always ready to improve our knowledge. 우리는 늘 우리의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준비가 돼 있다. 아까 제시된 문장이 뭐였어? 과학의 본질은 의심의 문을 개방해 두는 것이다. 디귿. 우리가 끊임없이 매사에 의심을 갖고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할 준비가 돼 있다. 연결되죠. 그 다음 기억으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또 뜬금없이 의심 얘기해놓고 확실함 하니까 말이 잘 안 되잖아. 그럼 니은해 봅시다. 그러므로 훌륭한 과학자는 절대로 certain, 확신하지 않습니다. lack of certainty, 어떤 확실성 또는 확신의 부족이, 확신하지 않는 것이 is precisely, 정확히 what makes conclusions more reliable, 결과를 훨씬 더, 결론을 신뢰할 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보다? The conclusions of those who are certain, 확신하는 놈들의 결론보다 확신하지 않는 사람의 결론이 더 신뢰할 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됐죠? Because 왜냐? 훌륭한 과학자는요, will be ready to shift,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돼 있어.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돼 있어요. To a different point of view, 다른 관점으로 바꿀 준비가 돼 있대. If, 만약에 better evidence or novel arguments emerge, 훨씬 더 좋은 증거나 아니면 아주 신선하고 참신한 주장이 등장하면 훌륭한 과학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의견으로, 견해로 바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므로 확실함이라는 건 쓸데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차라리 오히려 해롭기까지도 하다. 우리가 신뢰도에 있어서 가치를 둔다면, 니은의 얘기가 확신하지 않는 결론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를 더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 말 되죠? 그럼 순서는 디귿, 니은, 기억이 되겠죠. 맞나요? 맞아요? 이 문제도 2014년에 출판된 2015, 제목은 2015, 왜냐하면 수능특강은 그 해에 출판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 2019년이죠. 올해 출판된 수능특강의 제목은 2020년 대학 갈 애들이 공부하는 책이라 제목은 2020 수능특강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출판 연도는 2014년 출판된 거고 제목은 2015 EBS 수능특강 4강의 8번입니다. 8번. 번호까지 다 찾아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 해설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특히 어려워했던 게 문제의 포인트를 살짝 비튼 문제, 한두 문제, 어휘와 문제, 어법화 문제도 좀 애매하긴 했지만 사실 연습하면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습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여러분이 해봐서 알겠지만 독해잖아요. 독해. 근데 경찰 영어에서 요구하는 독해의 수준이 어디야? 고3이야. 이제 지문 자체가 철학적이고 서사, 시간 순서에 나온 얘기나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었던 주장, 요지, 제목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문제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철학적인 주제, 어려운 단어, 어려운 용어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단계로 올라가면 돼. EBS 수능특강 수준까지 경찰 영어가 나온다고? 그럼 나 내일부터 수능특강 해야지. 고등 단어 하나도 모르는데 할 수 있어? 이틀 하다가 때려칠걸? 두 문제 하고?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단계별로. 에? 고등 단어가 아예 안 돼 있으면 고등 단어부터 하면서 고1, 고2, 고3 수능특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고1, 고2, 고2 기출 풀고
고3 기출 풀면서 고2 EBS 교재 보고 고3 기출 끝나면 수능 기출 풀면서 고3 EBS 수능 교재 풀면 된다고. 근데 시간 교재만 해도 엄청나잖아. 엄청 오래 걸려. 이거 다 해야 합격하는 건 아니야. 하면서 합격하는 거야. 하다가. 알겠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다 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간다는 걸 목표로 두고 단계별로 공부를 해나가자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고생하셨고 어쨌든 이번에 결과가 좋든 나쁘든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멘탈 빠른 시일 내에 잡아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멘탈 다시 잡고 우리가 다시 2019년 1월 됐다고 생각하세요. 타임머신 타고 1월 왔어. 4월에 시험 봤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구나. 대강 준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공부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바꿔야겠구나 라는 걸 교훈으로만 삼고 8월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해서 그죠? 좀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내 예상에는 4개월밖에 텀을 안 뒀다는 얘기는 내 예상인데 이건 뇌피셜인데 12월 중반 또는 12월 하순에 분명히 3차가 있을 겁니다. 네? 1차, 2차 합쳐서 3,100명, 200명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3차에는 2,700명 이상, 3,000명 이상 정도 한번 3차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8월에도 또 안 될 수도 있어. 괜찮아. 올해 안에만 되면 되나. 끝까지 가라는 거야. 끝까지. 단계별로 끝까지. 끝까지 올라가야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고위과 하고 있는데 합격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에? 꾸준히 자기 수준대로 우직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운도 실력이고 마킹 실수도 실력이고 긴장해서 떨어서 시간이 부족한 것도 다 실력입니다. 알겠죠? 연습 많이 하시고 평소 때도 이미지 트레이닝 잘 하시고 우리 월별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연습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2차 대비 개강과 함께 그때 기출로 시작을 하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